러시아의 차세대 대공방어 시스템인 S-700이 이란 내 3개 지역에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미국 위성 감시망이 72시간 동안 러시아에서 이란으로 이어지는 대형 수송기 비행을 추적한 결과 이란 서부와 중구 지역에 해당 시스템의 배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기술정보국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에 배치된 S-700의 레이더 범위 내에서는 미군의 핵심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탐지가 완전히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국방 역사상 최대 규모인 1조 7천억 달러가 투입된 F-35 공동 격중 전투기 프로그램의 핵심 전제인 스텔스 기능을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F-35는 속도나 기동성, 무장 탑재량보다는 적의 대공방어망 내에서 탐지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는 스텔스 성능에 모든 전략적 가치를 두고 개발된 자산입니다. 그러나 이번 S-700의 이란 배치로 인해 F-35의 스텔스 기술이 작전적으로 실효성을 잃게 되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그동안 러시아의 대공방어 시스템 개발 궤적을 추적해왔으며 S-700의 작동 원리 역시 미국 엔지니어들에게 이미 알려진 물리적 법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치 과정에서 미국의 대응은 기존의 제도적 마비 상태를 되풀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국면은 단순한 대공방어 무기의 추가 배치를 넘어 서방동맹 체제와 대립 진영 간의 전략적 균형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기술적 분수령으로 평가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배치된 S-700 시스템이 F-35의 스텔스 기능을 무력화하는 방식은 기존 레이더의 성능 향상이 아닌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 새로운 레이더 구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F-35의 스텔스 기술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해 기체 외형 사면의 각도를 정렬해 레이더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굴절시키고 특수 흡수 재료를 표면에 도포해 반사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스텔스 설계는 주로 미사일 유도에 사용되는 센티미터 파장대, 즉 X밴드와 Q밴드 주파수에 최적화되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S-700 시스템은 스텔스 설계가 물리적으로 통하지 않는 미터 파장대인 VHF 및 UHF 대역 주파수를 기본으로 작동합니다. 미터 파장대에서는 F-35 기체의 기하학적 특징들이 레이더 파장과 비슷하거나 더 작아지기 때문에 전파가 기체를 돌아 나가는 회절 현상이 발생하여 기체 자체에서 강한 공진 반사 신호가 생성됩니다. 이는 외형 구조나 흡수 코팅으로 지울 수 없는 물리적 한계입니다. 그동안 미 국방 엔지니어들은 VHF와 UHF 레이더가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는 있지만 미사일을 정밀하게 유도할 수 있는 수준의 표적 추적 해상도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안보 위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S-700은 이 해상도 문제를 데이터 융합 기술로 해결했습니다. S-700의 아키텍처는 탐지용 VHF 및 UHF 미터파 레이더와 더불어 패시브 센서 네트워크, 적외선 탐색 추적 시스템, 전자정보 수신기, 멀티 스태틱 레이더 노드를 결합했습니다. 인공지능 처리를 통해 이 모든 데이터를 융합함으로써 단일 미터파 레이더가 만들 수 없던 정밀한 표적 추적 솔루션을 생성해냅니다. 결과적으로 스텔스가 통하지 않는 물리법칙으로 기체를 탐지하고 패시브 센서로 표적을 정밀 추적하며 이 융합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요격 미사일의 종말 유도를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F-35는 자신들이 상정하지 않은 이 새로운 아키텍처에 대응할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F-35가 수행하도록 설계된 모든 핵심 작전이 동시다발적으로 무력화되는 작전적 실패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첫째, 적 대공방어망 제압 임무가 불가능해집니다. F-35는 스텔스 기능을 통해 적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가 레이더 방공망을 먼저 파괴함으로써 후속 타격기나 정찰기, 급유기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S-700 레이더망 내에서는 임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탐지되어 표적이 되므로
전체 공중작전의 전제가 무너집니다. 둘째, 정밀 타격 임무의 수행이 제한됩니다. F-35는 별도의 호위 전력 없이 적의 삼엄한 방어구역 깊숙이 침투해 타격하도록 설계되었으나 S-700의 VHF 탐지 범위로 평가되는 레이더 기지 반경 약 600km 지점부터 노출됩니다. 이는 S-700 요격 미사일의 예상 사거리인 400km 안으로 진입하기 전에 적에게 충분한 경고 시간을 제공하게 되어 무기 발사 지점에 도달하기 전 요격당할 위험을 안기게 됩니다. 셋째, 전술 정찰 및 공중 우세 임무 역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F-35가 보유한 분산 개구 시스템과 전자광학 표적 추적 시스템 등 첨단 정찰 자산은 표적의 센서 범위 내로 접근해야 유효하지만 S-700의 사거리 안으로 진입하는 순간 기체 자체가 격추 위험에 직면합니다. 미 공군 교리상 F-22의 공중 우세 임무를 보조하는 역할 역시 400km 밖에서 지대공 미사일의 추적과 공격을 받게 되면서 공대공 교전을 치르기도 전에 전력에서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F-35는 S-700의 감시망 안에서 본연의 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산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데이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F-35 스텔스 기능의 작전적 무력화는 군사적 문제를 넘어 재정, 동맹, 제도 전반에 걸친 조달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F-35 프로그램의 총 수명, 주기 비용 1조 7천억 달러 중 개발 및 초기 생산에 이미 지불된 비용은 약 4천억 달러이며 이는 회수가 불가능한 매몰 비용입니다. 향후 지속 유지 보수, 지속적인 생산, 성능 개량, 운영 등에 투입될 예정인 예산은 약 1조 3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막대한 미래 예산은 스텔스 기능이 제공할 작전적 효용성을 전제로 책정되었으나 그 전제가 무너지면서 미 국방부는 중대한 조달 결정에 직면했습니다. 프로그램 유지, 생산량 축소 및 차세대 대체 프로그램 가속화, 혹은 매몰 비용과 정치적 약속을 이유로 스텔스 유효성을 주장하며 기존 경로를 유지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만약 기존 조달 계획을 관성적으로 유지할 경우 실제 교전 상황에서 심각한 기체 손실과 임무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F-35를 구매했거나 구매를 확약한 영국, 호주, 일본, 한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폴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12개 연합국에서도 조달 계획의 재산정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정부는 기체의 스텔스 성능이 수명 주기 동안 유지될 것이라는 미국의 평가를 바탕으로 도입을 결정했으나 이번 상황으로 인해 지불 비용 대비 잔존 가치와 미측 조달 보증의 신뢰성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외적인 공식 취소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향후 국방 예산 문서를 통해 주문량 감축이나 인도 연기, 자체 차세대 전투기 개발 가속화 등의 변화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대규모 고용과 정치적 지지를 묶어 전국의 수많은 공급업체와 연계해둔 록히드 마틴의 생산 라인 역시 작전적 실효성 논란이 지속될 경우 정치적 보호막이 약화되는 산업적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번 S-700의 이란 배치는 국제사회의 전략적 균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배치를 통해 자국의 대공방어 아키텍처가 물리적 기반 설계를 통해 스텔스 탐지 문제를 해결했음을 실전 맥락에서 입증했습니다. 이는 미국 스텔스기의 억제력이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이 없는 지역으로 제한된다는 신호를 전 세계에 전달한 것과 같습니다. 중국 역시 자체 개발한 JY-27A VHF 레이더 등 미터 파장대 물리법칙을 이용한 방공망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이번 S-700의 사례를 통해 자국 레이더 구조의 작전적 유효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F-35 도입을 바탕으로 침투 능력을 상정했던 대만 주변의 작전 계획과 미군의 대중국 군사 기획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F-35를 대규모로 도입 중인 일본과 한국 등 주요 동맹국들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각각 147대와 60대 규모의 도입을 진행 중인 양국은 주변국의 미터파 레이더 기반 방공망 위협을 고려해 도입 자산의 신뢰성을 재평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FX 프로그램이나 한국의 KF-21 등 독자적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단 하나의 기술적 전제에 의존해 거대 군사 전략을 수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으며 전 세계 국방부처들은 기존의 전략 교리와 동맹 약속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